예, 오늘은 우주항공 산업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에서도 관련한 종목들 눈여겨보신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관련 뉴스들도 나왔고 차세대 먹거리인 건 알겠는데 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좀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로엔나 알파 김태성 이사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산업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차세대 먹거리, 새로운 먹거리가 어디 있을까? 찾다가 물론 지구에도 있겠지만 지구 밖에도 있겠지라면서 이제 우주 항공산업 계속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앞으로의 흐름들이나 어떤 산업 전망들 이거 좀 숫자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면 정말 이제 돈이 갈 곳은 대다수 이제 산업 섹터 모두 이제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IT, 전기 전자, 제약 바이오, 전기차, 수소차 웬만한 테마는 지금 굉장히 이 지수의 상승과 엮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였죠. 뭐 어제가 아니고 이제 최근 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테마의 서막을 알리는 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우주 산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관련주들이 또 이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청자분들도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산업인 건 알겠지만 너무 두리뭉실하다. 그리고 너무 이제 먼 곳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위성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통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축망들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올리는 이 위성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몇 가지 종목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결국 이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기차, 수소차, 뭐 반도체 IT 뭐 이 부분도 뭐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에 관련주가 이제 시장의 주도주를 할 수 있는 규모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테마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그래도 이제 최근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테마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테마의 이제 변동성도 중요하지만 테마의 이 지속성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테마의 지속성 여부가 좋으려면 결국 시장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성 산업 자체 사업 규모가 점차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 관련 종목들, 관련 기업들이 이 시장에 이 영향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2021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뭐 새로운 먹거리 무궁무진합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시작을 할지가 참 고민이 되는 업종 중에 하나 또 항공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너무나도 많고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마음은 이미 화성에 도착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인데 테슬라가 조금 더 안정화된다면 스페이스X 얘기할 기회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일론 머스크 하면은 우주 항공 산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관심이 보통 많은 정도가 아니라 뭐 지금까지 모든 행보가 이 우주 산업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려올 정도입니다. 뭐 일단 스스로 로켓을 쏘기 위해서 2002년에 스페이스X를 설립을 해서 펠컨 1을 제작을 했고요. 3번에 걸친 뭐 실패 때문에 뭐 파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 4번째 간신히 성공을 하면서 나사의 지원을 받게 되었죠. 이게 스페이스X가 이제 민간에서 위성 발사를 최초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펠컨 9까지 왔고 2017년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발사를 하고 있어요. 간단한 정비만 거쳐도 바로 발사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가성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사용할 로켓을 재사용하는 연료만 충전하면 재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도 했습니다. 나사도 지금 이 ISS의 보급을 위해서 스페이스X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죠. 또 아직 적자를 면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한 번에 70개 정도 되는 위성을 발사를 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초고속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지금 텍사스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2025년경에는 전 세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어요. 가격이 이제 한 달에 $100 정도로 좀 비싼 편이더라고요. 예. 여담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 이 전기 자동차나 솔라시티의 태양광 이 모든 것이 이제 화성을 탐사하기 위한 기술의 초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최종 목표는 결국 화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는 합니다만은
기술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나사가 못하는 일을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거고 로켓 재사용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위치에 다시 떨어뜨리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페이스X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더 기대감이 굳혀야 될 수밖에 없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산 로켓 그 누리호가 한번 연기되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10월에 첫 번째 발사 예정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3단형 로켓입니다.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75톤급 엔진을 탑재한 적외도 실용 위성 발사형 로켓인데요. 1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이 4기가, 그리고 2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사용이 됩니다. 이게 2010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나로호 발사 성공 이후로 예산 투입이 급격히 증가돼서 지금 개발에 가속이 붙었고 이제 거의 성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2018년 11월 28일에 75톤급 엔진의 기술 실증을 목적으로 시험 발사체가 이제 성공을 했고요. 이제 2차례에 걸친 시험 위성 발사가 성공이 한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 성공 여부를 확정짓게 됩니다. 이번에 연기된 발사는 그 중에서 첫 번째 1차 시험 위성 발사 계획이 2021년 2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된 건데요. 예. 이에 따라서 원래 2차 발사 계획이 올해 10월이었는데 내년 5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기는 이제 발사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75톤급 엔진을 4개를 클러스터링하는 이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느 액체 엔진이 아직 불안전하다 보니 그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개발 성공이 확정이 되면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이 위성을 언제든지 발사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국의 위성을 원하는 시점에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해외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나 성능 모두 하나에 뒤져 있다. 팔컨 9이 화물 22톤 기준으로 1회 발사 비용이 $6천만, 약 700억 정도 이걸 감안하면은 화물 적재 능력이 1.5톤, 이 누리호는 150억, 200억 수준으로 발사 비용을 억제해야 되는데 나로 발사 비용이 1,700억 정도 됐었거든요. 예. 이걸 생각을 하면은 아직은 10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야 되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면 아직 가성비보다는 외국 발사체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누리호의 성공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은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성공을 한 것인데 우리도 후발주제인 우리가 기술력 가성비에 모두 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지금 손을 놔버리면은 차후 우주 시대가 열렸을 때 모든 것을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참 우주항공 산업에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고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히고 또 그 틈새를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돈 되게 많이 드는 산업인데 투자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 이사님께서 한번 추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최근에 이 우주 산업 관련한 테마가 엮이면서 한 3종목 정도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텔리안테크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세트랙아이 같은 기업들이 또 이제 이 테마의 대장주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가 최대 혹은 최고 이 단어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나로호가 발사가 됐을 때 최초로 저궤도에 이제 진입한 이 인공위성을 쏘았다라는 것이 이제 붙으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심지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액체를 이제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우주 산업에 대한 개발 혹은 이제 관련한 이 위성 발사가 있을 때마다 관련주로서의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기업이 하나가 있죠. 하나에서 인수를 하고 있는 또 세트랙아이라는 기업도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한국항공우주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종합적으로 한 4개에서 5종목으로 좀 압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세트랙아이 혹은 한국항공우주가 해당 테마에서의 지금 기준으로 지금 주가의 가격으로는 대장주의 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CEO처럼 좀 괴짜적인 성격이 아닌 이상 사실 이제 투자를 과감하게 하기에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산업인 것은 맞습니다. 기업은
기업은 분명히 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 확신이 들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업이 지금 관련주를 엮인다라기보다는요. 한두 종목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초, 최대 여기에다가 이제 각 기업들의 흑자 전환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예,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얘기해 주시면서 세트레가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그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변리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세트레가이는 카이스트의 그 인공위성 연구센터 출신들이 그리고 이제 1992년 우리별 1호 개발 인력이 나와서 이제 창업한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위성 전문 기업이고 위성 본체, 지상 시스템, 전자광학 탑재체 등 핵심 구성품의 직접 개발, 제조가 모두 가능한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위성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세트레가이는 그 중에서도 민간으로서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해상도가 30cm에 달하는 초고해상도 전자광학 탑재체를 이제 직접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고 이 기술력은 이미 널리 인정을 받은 바 있죠. 과거에는 이제 대형 고가의 위성을 국가 차원에서 쏘아 올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 명의 분석가들이 봐서 분석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성 사진 분석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대형 하나 그 중소형 여러 개 한 다음에 이 빅데이터로 AI가 분석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소형과 초소형의 위성을 군집 운용하는 것으로 트렌드가 좀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세트레가이가 좀 이제 소형 위성을 전문을 하다 보니 이제 각광을 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도 이 세트레가이는 좀 주요 플레이어로 손꼽히고 있는데 뭐 영국, 프랑스의 뭐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 구도로 특히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수출이 매출의 뭐 90%를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회사를 설립해서요, 이 위성 영상을 판매하거나 이 영상을 분석해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증시에서 이 세트레가이가 관심을 받았던 것이 최근에 있었던 인수설부터 인수 공시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 지분 30%를 인수하기로 이제 공시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번 뉴스에 대해서도 좀 의미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1월 13일이었죠.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해당 산업, 해당 테마가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결국 이제 하나그룹,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로 이제 이 지분율 20%를 획득을 하면서 이 경영권에 좀 참여를 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근데 이제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들, 뭐 세트레가이도 그렇고 하나그룹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해당 산업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을 시장에 널리 알려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두 기업 모두에게 굉장히 서로 윈윈이 되는 거래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플랫폼이 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말 이제 연구 개발 진으로 이루어진 세트레가이가 이제 더 우세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이제 작용이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세트레가이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큰 플랫폼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제 기술력들을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부족했던 기술력을 세트레가이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또 시장에 영향력을 한껏 또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해당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도 공격적으로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또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러한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트레가이의 실적 근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실적을 제가 봤더니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 수주 잔고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이것도 이제 수주 잔고가 뭐냐면 이미 수주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고객사로부터 이제 돈을 입금받는 그러한 단계인데 일단 수주 잔고가 이미 2천억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천천히 큰 이슈가 없다면 이제 부품적으로 불량이라든지 그러한 중간에 클레임적인 부분만 없다면 실적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도 여전히 지금 긍정적인 신호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드라마틱한 성장세거든요. 네. 100%, 200%, 뭐 전년 대비
뭐 몇천 프로 이상의 흑자 전환 뭐 이런 것을 좀 기대를 하는 게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에 들어온 주린이들이 좀 기대하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성장세인데 사실 그런 성장세를 보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규모는 그렇게 조금은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지금 규모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산업 특성상 투자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좀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변동성도 어느 정도는 좀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세트레가의 특허 상황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우주 산업 쪽은 어떨까? 좀 무섭습니다. 예, 특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총 지금 25개 특허 검색이 되고요. 그중에서 19개의 특허가 유지 중입니다. 예. 거의 없는 거죠. 2010년도에 이제 8개 특허 출원한 걸 이후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2019년에 출원해서 작년에 이제 특허 등록된 건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해외 출원도 검색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뭐 감히 예상하건대 이제 인공위성, 뭐 항공우주 분야가 워낙 이제 공공기관의 성질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 카이스트 대학이나 한국우주연구원 같은 출연연구원 특허를 기술 이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면 이제 영업비밀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 제품을 남들이 쉽게 합의하기 어렵고 공개해서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판단되면은 영업비밀로 이 기술을 보호하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코카콜라가 130년 동안 노하우로 보호했다라든지 최근에 LG화학이나 뭐 대웅제약 이렇게 뭐 영업비밀로 이제 첨예하게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뭐 하나의 예죠. 또 이제 위성 이 진입 장벽이 워낙 높기도 하고요. 특히 제어 알고리즘 이런 정밀 가공 기술 이런 거는 특허를 마땅히 내기 어려운 분야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특허가 좀 너무 적은 건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보유 중인 특허는 생산 중인 제품과 관련성이 높은 것들이었는데요. 이제 뭐 인공위성 시스템, 영상 처리, 영상 분석, 위성의 궤도 조정, 좌표 획득, 데이터 송수신 방법 뭐 이런 방법에 관한 것이었고요. 가장 최근에 등록된 특허를 살펴보면은 2019년에 출원돼서 2020년에 등록된 특허인데 지구를 관측하기 위한 인공위성에 양자 키 분배 장치를 결합해서 인공위성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겠다. 뭐 이런 발명입니다. 양자 키 분배가 뭐냐면은 이제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암호화 체계인데요. 원래는 이제 그 광섬유를 이용해서 포톤이라고 하는 광자를 이제 개별적으로 쏘아서 신호를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제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25km마다 이제 중계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140km 정도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양자 키 분배를 이제 위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위성을 통해서 양자 키 분배를 이제 세트랙 IE에서 처음 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평소에는 지구 관찰을 하다가 밤에는 양자 키 분배로 이제 하겠다. 이게 뭐 두 가지 용도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이 발명을 특허로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워낙 그 두 지구 관측이나 이런 양자 키 분배나 광학적인 측면에서 공통되는 구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특허냐 영업 비밀이냐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 주셨고 뭐 지금은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좀 영업 비밀 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 싶었고 순수하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궁금증이 또 하나 든 것이 혹시 뭐 국내외 해외 기관까지 합쳐서요 기관들이 어떤 특허 분야를 독점하고 있어서 더 특허를 못 낼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뭐 특허를 독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더 진보한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면 충분히 특허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꼭 이제 뭐 기관이 갖고 있어서 특허를 못 내고 그런 거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항공산업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카이 그리고 미국은 나사밖에 제가 아는 게 없다 보니까 혹시 그런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세트랙 IE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분석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좀 변동폭이 커지긴 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월봉으로 봐야 될까요?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이러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움직일 때 좀 반짝 움직이고 나서 뭐 이제 최대한 최소 3개월, 길게는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테마주들의 이제 흔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테마주의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최근 바닥권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접근하기는 어렵고
어렵고 지금 이 관련 우주산업 관련주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아직 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앞으로 더 가는데 지금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이 지금 해당 기업들의 실적 계속 좋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실적 기대 말고 새로운 신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력을 계속해서 이제 꺼내 나올 수 있는 산업이냐 혹은 기업이냐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보기가 조금은 어렵다면 올라가는 종목에 이제 올라타는 것보다는 기다렸다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차라리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에서 이 종목 앞으로 실적도 굉장히 좋다고 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 전략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뭐 4만 원 이하, 뭐 3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이제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차라리 담는 게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우주항공이라든지 이 세트랙아이라든지 이 관련주들이 사실 이제 시세 탄력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올라올 때, 즉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갈 때 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컨셉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종목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관심 받을 때 바짝 올랐다가 또 거래량이 훅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감안해서 전략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이렇게 접근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월에 이제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 전에 한번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전에 뭐 나로호는 네. 관련 기업들 날아가기도 했었고 막 맞아요. 생중계해주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번은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최초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보다는 조금은 이 변동성이 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눌렸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턴 어라운드가 되면 강하게도 올라올 수 있지만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선 직접적으로 발사하기 전에는 그 기대감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 이제 테마가 그러하듯이 모든 재료가 노출이 되면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이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봤더니 이 위성 같은 경우에는요, 발사하기 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발사하기 전에 좀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동안 해당 그 위성이 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한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 그 중간에 궤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니까 또 한 차례 시세는 좋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이제 대량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보다는 뭐 굉장히 또 오랫동안 조정이 나타난 그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붙는 게 훨씬 더 좋다. 아무리 앞으로의 이 실적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레포트라든지 보고서로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실적을 더 뛰어넘는 무언가의 이 성장성이라든지 모멘텀이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단기적인 투자에 이제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세트레가의 기업 분석과 함께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분석들, 투자 의견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정경민 변리사, 로엔나 알파의 김태성 이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